그래, 심플해요. 부모님 도와줄 때 300 이상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아니, 본인 받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아직.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건강하시고 네, 하시는 일들 많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당연히 저희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새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관련된 분한테 영농증여라고 하죠.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농지를 자녀가 승계를 받아서 이어가게 되면 증여세 네. 감면을 해준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영농증여인데 문제가 됐던 내용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농증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영상을 여러 편 찍었기 때문에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주의하실 사항, 영농증여를 받게 되면 부모님의 취득가가 계속해서 따라간다. 저 부모님의 취득가가 취득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영농증여 문의만 받고 토지를 매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농증여 받게 되면 그 증여세 감면보다는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일단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영농증여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는데 질문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해도 했어요. 일단 어떤 내용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이 질문은 증여자가,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증여자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수중자. 그러니까 증여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농지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면 적용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에 대한 질문인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이제 박세무사가 생각한 게 좀 차이는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농지를 네. 아버지가 농사를 실제로 진 게 아니고 아들이 거기서 농사를 져왔던 거죠. 그러면서 급여소득을 받았다. 네. 그러면 영농증여가 되느냐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증여자, 즉 아버지가 본인이 영농증여하기 직전까지 농업을 계속해서 종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짓다가도 직접 뭐 몇 년간 이제 농사를 끊게 되면 영농증여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농사 진 게 아니고 아들이 농사를 졌다.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건 안 된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이거는 무엇일까요? 아들 입장이에요. 아들 입장. 네. 아들이 영농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신고하는 기간 내에 영농이 이제 종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농증여 받고 나 몰라라 하고 안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 돼요. 농사를 짓고 계속 이제 5년간 사후 관리가 있기 때문에 5년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었겠죠? 근데 이분이 아버님 사업장에서 또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땅이 좀 많았던 거죠. 그렇죠. 영농증여해준 땅도 있고 아버님이 농업하는 농업 땅도 있고 네. 이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증여 농지를 받았는데 이게 뭐 농사 지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작은 평수에서. 그래서 아버지 일을 돕고 근로소득을 받았단 말이죠. 굉장히 권장할 만한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증여받고 농사 짓는 조건에 농업인이라는 거는 급여가 3,700을 넘어가면 근로소득이 자격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억울하게 영농증여 감면받은 걸 토해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질의 내용상 약간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영농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을 한번 정리하면 앞에 내용이 다시 한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일단 영농증여라는 거는 증여하는 분도 영농증여 직전까지 농업에 종사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해당 농지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받는 사람도 농업에 바로 즉시 종사를 하면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농업인으로서의 영업 활동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주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농업 외소득으로 3,700만 원 이상의 급여소득이 발생을 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박세무사 말대로 억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죠. 이거는 굉장히 억울한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렇죠. 더 이슈가 됐던 부분은 본인이 영농증여 받은 농지는 예를 들어 농사를 졌고 졌죠, 자기가. 네, 근데 아버지 땅이 더 있는데 아버지 혼자 짓기 힘드니까 본인이 같이 혹은 뭐 도움을 통해서 이제 졌는데 급여를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내 땅이고 부모님 땅이고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 또 둘 다 농업이잖아요. 그럼 농업으로 발생한 소득인데 여기서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은 농업인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이 3,700만 원은 농업의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이게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느냐? 이 3,700만 원의 소득의 핵심이 뭐냐? 이 부분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왜 농업소득으로 안 볼까요? 그럼 근로소득이죠. 고용돼서 하는 근로소득으로 본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겠죠. 그리고 총 급여가 3,700을 넘었고. 그렇죠. 그럼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에서 근로로 3,700 넘는 건 그래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 농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영농증여를 통해서 사후관리 요건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네. 그걸 못 지키는 사례 중에 하나가 영농증여를 받아서 농사를 본인이 져요. 네. 그러다가 본인이 활동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농업법인을 설립해서 또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역시 사업 목적은 농업이고 그런데 거기서 대표자로 하면서 급여소득을 발생하면 이 역시도 영농증여 받은 게 사후관리에서 걸린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이 외에도, 뭐, 이제 연로하신 시골에 그 다른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영농증여 후에 많이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면서 감자 고구마만 받을 수는 없고, 금전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전을 받으면서 그 소득을 뭐, 현금으로 받기도 그렇고 신고는 해야 되니까, 네. 신고를 하다 보면 이 3,7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면서도 안타깝지만, 그럼 이 법의 취지가 그거네. 부모님을 도와주는 거는 돈을 받지 마라.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받냐. 이런 개념 아닐까요? 각자 해석을 하시겠지만, 지금 뭐 농업법인이든 뭐 다른 부업소득이든 농업과 관련된 소득이라고 해서 이 3,700만 원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예, 별도로 인식을 한다는 점을 맞습니다.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영상 정도 보시면 3,700만 원이 뭔가요? 라는 기준을 할 텐데, 이 3,700만 원, 근로자로서도 받을 수 있고, 또 사업자로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해당되고, 어떤 부분이 해당 안 되는지, 그 기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 급여의 경우에는 총 급여로 보는 거예요. 네. 3,700. 그러니까 부모님 일을 도와주실 때는 월 300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국룰이에요, 국룰.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은 이제 업종마다 소득을 보는 게 아니라 수입 금액을 봐요. 매출. 네. 그래서 복식부기 기준 이상이 되면 업종마다 이제 그거는 뭐 1억 5천도 있고 7,500도 있고 3억도 있습니다만 본인의 업종에 있어서 그 소득을 넘어가면 또 농업인에서 제외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산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럼 농업 이걸 혜택받기 위해 부동산을 다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부동산 임대에 대한 소득은 그 소득 규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뭐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두 번 조금 보셔가지고 저희가 심플해요. 뭐 부모님 도와줄 때 300 이상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 입장에서 귀감아 들으실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엄밀하게 영농증여 받으실 때 사후관리, 사정관리 충분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